좀 와닿으시나요? 지금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네.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뽕이라는 거죠. 네. 뽕이 차오르는 걸 네. 느꼈어요. 제가 이런 데다 무조건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마메이 선생님의 관점이 공교육의 30년 교사 하셨고 그 다음에 홈스쿨 네. 세 자녀를 하셨고 초창기 멤버시죠 홈스쿨도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안교육 쪽에 20년 이상을 또 헌신하셔서 이 교육의 이 관점을 보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폭이 넓으시고 균형 감각이 있으시다. 치우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 마지막 선생님과 이렇게 모셔서 대화하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듭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런 교육 현장에 계속 계시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나름대로 정리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후배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별하긴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교육이란 이 영역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이 교육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육이란 영역이란 것은 인류 공통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인류 공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좋은 교육. 네, 좋은 교육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기독교적인 음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거라면. 그렇죠. 기독교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한 거니까. 그 교육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이란 것도 아주 특별한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좋은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고 이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너진 교육을 회복하는 교육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육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 교육이라면 뭐 어떤 창조성과 잠재력을 기르는 교육이고 이 모든 영역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그 크리스찬이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이것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예, 이 영역을 우리가 너무 수단화된 교육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단화된 교육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육이란 것은 이런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편협되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 예, 어떤 예. 뭐 수업 이런 걸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오해한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좋은 교육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입시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저건 입시 교육이 아니야 이래 하면서도 실제로는 좋은 교육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 각자 다른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친 그런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만한 교육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 영역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선명하게 일반 보통 교육과 우리 교육을 구분짓는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것이 다인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강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인생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인생 철학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고수다운 기독교 교육은 좋은 교육이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깊어. 그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 저도 기독교 교육 이 질문 들으면 머릿속에 멋있는 얘기 막 좀 철학적이고 막 그런데 아주 심플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공교육 교사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때를 든지 못 든지 복음을 전해 이런 부담을 팍 가지면서 마치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키우는 아이들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그냥 부담을 확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저도. 네. 근데 사실은 넓게 본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공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최선의 교육을 하는 거 그게 되게 기독교 교육이죠, 사실은. 그게 기독교 교육이고 그런 교사들을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이슬에 옷깃 젖던 것처럼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멋있는 분입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바다에서 조금 이게 기독교 교육이 뭔가요? 그럴 때 이걸 설명해내려면 상당히 막 여기서 뭔가 복잡함이 있는데 네. 굉장히 편안하면서 시원하고 네. 안정감이 느껴지는 대답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도 정말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이란 교과목이 있고 뭐 기독교적으로 뭐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다 기대하고 부모는 다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것을 막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세계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열리고 그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관점 속에서 그 베이스에 하나님이 그 자리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막 계속 그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기독교 학교 현장에서 교회처럼 그 기독교적인 그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아이로 계속 성장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 교회 학교에 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주 집체적으로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학교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에 하나의 큰 나무를 보고 나무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자라기도 전에 그냥 가지부터 쳐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델로 커버리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사실은. 계속 천천히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자라도록 밑바탕을 깔고 또 주고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데 모든 영역에서 주면서 기독교 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잠겨 있는 거죠. 철학과 세계관과 모든 것들 생각까지도 잠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게 기독교 학교다. 교육이다. 마치 그 교장 선생님과 대화 중에 들었던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요? 라고 북유럽 기독교 그 탐방 가셨을 때 그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당황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교사가 교육하는 것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마치 오늘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은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젖어드는 교육. 그래, 젖어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그것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막 수단화된 뭔가 막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탐구하고 찾아가고 어떻게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하면 호기심인데 건강한 호기심을 아이들이 가지게 하고 찾아가면서 거기서 지식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함으로써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 문화적 어떤
창조자로서 아이들이 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천천히 젖어들어야 되는 거고 막 영양제를 계속 투입한다 해가지고 막 푹푹 자라는 게 아니라 예? 걸음 그 자체를 줘야 되는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온전한 그 어떤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슬로우 푸드를 먹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영양분 자체로 본다면은 영양제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영양제를 안 먹고 음식 그 자체를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네. 예. 그런 것처럼 학교라는 것은 이런 온전한 그 교육의 영양분을 먹는 장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어쩌면 교육은 저도 생각하기에 어떤 본질적인 것 아니면 이상을 좀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우리 마빈 선생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그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독교, 좋은 교육을 하는 기독교 교육이 현재 한국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강점, 좋은 점이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조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네,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공교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네,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정말 그 우리 기독교 대안교육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진짜 온 삶을 던져서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공교육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숭고한 우리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뭐 모든 공교육이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라는 어떤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 교육,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그 어떻게 하면은 방향성 그 자체만으로도 공교육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또 이야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주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교육의 어떤 활동들을 시도하는 거. 사실은 그 활동들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영양분이거든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영역은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예?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만 학교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수단화된 하나의 학교의 영역인 거고, 이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른이 될 때, 학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때 아니면 언제 경험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 경험의 영역들을 기독교 대안학교가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거. 다양한. 그런 것은 정말 긍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더 종교화해가지고 교육과정과 잘 연결해서 그것이 성과로 산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저는 시간이 가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가 그 어떤 학교가 가지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기독교 대안학교가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교육이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대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런 영역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과 어떤 교회의 중간에서 가정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언,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그 학교의 그 어떤 그 모델과 영역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교를 보면은 공교육 저도 교사로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뭐 조직화된 이런 공교육의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교육의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좋은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런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 그 몇 가지 장점을 설명하셨어요. 그 네. 중에 교사의 아이 사랑.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어떤 새로운 시도, 전인 교육이랄지 본질적인 것, 다양한 경험 세계를 주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 뭐 완성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본질을 향해서 교육을 이렇게 네.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와닿으시나요? 지금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네.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뽕이라는 거죠. 네. 뽕이 차오르는 걸 네. 느꼈어요. 제가 이런 데다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시. 왜냐면 저희 아이들 첫째가 4학년이고 둘째 2학년, 막내가 1학년 셋 다 이야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이제 아이들이 갔다 오면 주로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또 학부모로서 참여하면서 또 이제 또 기독교 대안교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이야기예요. 예, 예. 선생님이 이랬다. 선생님이랑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또 이런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이런 걸 했었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서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구나. 네. 네. 오늘 저기 학부모 연수가 여기서 되고 있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이야기 학교 뽕이 막 차오르고 있는 네, 요 정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 찬양이 되는 네. 거기까지. 자,